한윤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39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주제는요. 전반기 베스트 11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분데스리가와 라리가 베스트 11을 살펴봤잖아요. 자, EPL 그리고 다른 리그라고 여기 써져 있어요. 정확히 다른 리그라고 하면 어떤 리그를 말하는 거죠? 유럽 한정 나머지 모든 리그인데 저희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 세리에아가 전통적으로 매니아 분들이 상당히 많은 리그인데 세리에아를 따로 떼지 못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사과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리에아와 또 이제 프랑스 리그 그리고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다른 모든 리그까지도 여기서는 이제 총합해서 그렇게 베스트 11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왕 사과하신 것도 뭐 하실 거 하셔야죠. 저 후보 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안루이지 돈나룸마 선수 AC 밀란, 포르투가 영입을 새로 했던 중앙 수비수 있어요. 펠리페 선수라고. 그리고 모나코의 시디베 선수,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니스의 시프리앙 선수, 나폴리의 메르텐스 선수. 메르텐스 선수가 나폴리의 가짜 9번으로 거듭났던 전반기였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득점을 캐리하는 제코 선수, 그리고 인터밀란의 마우로 이카르디 선수. 이 선수들이 후보 7명이거든요. 그래서 주전에 못 들어간 것을 사과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로 사과하러 우리 한준희 네. 위원님.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요. 이 선수들이 한 의원님의 사과를 사실 봐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좀 BBC든지 뭐 대표적인 언론사에다가 돈을 내서 좀 광고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한 의원님이 내야죠. 프로 사과로니까. 프로 네. 사과로니까. 네. 그 돈 못 댄다는 것도 미리 좀 사과하세요. 그렇죠. 제가 뭐 BBC가 얼마를 요구할지 몰라서 제가 돈을 댈 수 없음을 이 기회를 빌어서 또 7선수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말은즉슨 우리 장 의원님은 사과할 건 없다. 그냥 시작하겠다. 아니 저도 사과하고 싶긴 한데 뭐 그 선수도 볼 것도 아닌데요. 네. 굳이 사과할 이유가 있나?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타 리그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전반기 베스트 1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리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장 의원님. 네. 일단 포메이션부터 말씀해 주세요. 포메이션이요. 네. 포메이션은 433 전형입니다. 433. 네. 그래서 미드필더는 역삼각형, 네, 433 전형. 어디 뭐 키퍼부터 할까요? 네, 키퍼부터 해주세요. 네. 토트넘 하스퍼의 요리스 키퍼입니다. 요리스 키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요리스 키퍼를 사랑해요. 네. 뭐 많은 좋은 활약을 한 키퍼들이 있죠 이번에. 네. 뭐 픽포드도 있고 뭐 정말 많습니다. 네. 쿠르투아도 역시 뭐 잘했고. 하지만 저는 요리스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요리스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키퍼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한 활약을 또 전반기 해줬고요. 요리스 키퍼. 네. 알겠습니다. 자, 한현님 기타 리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포메이션이요. 포메이션은 네. 442. 442. 포메이션이고 장 의원님의 골키퍼와 국적이 같은 골키퍼가 골키퍼입니다. 박주영 선수의 셀타 비고도 아니고 모나코에서 뛸 때 네. 그때 이제 모나코 경기가 좀 중계가 됐잖아요. 근데 박주영 선수를 보기 위해서 물론 그 경기를 보는 팬들이 대다수였는데 실제로 그 경기를 보면 이 선수만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키퍼인데요. 스테판 리피에 네, 선수. 리피에. 리피에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 리피에 선수가 사실은 유럽의 많은 키퍼들 가운데에서 좀 과소평가되어 있는 골키퍼 중에 대표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나코 옛날 때도 정말 놀라운 선방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약간은 그래도 좀 젊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떤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좀 줬다면은 지금 생테티엔에서 뛰고 있거든요. 생테티엔의 올 시즌 수비력의 상당 부분을 이 리피에 선수가 담당을 했고 뭐 통계를 내는 어떤 사이트들이나 이런 데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어떤 선방 횟수라든가 선방률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리피에 선수가 올 시즌에 했던 그 선방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리피에 선수를 제가 선정하는 이유가 꽤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경기를 보는데 키퍼밖에 안 보일 정도면 그 팀의 수비는 도대체 얼마나 못했으면은 골키퍼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꽤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이제 모나코 중계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좀 지리하고 이제 뭐 미드필드나 공격에서도 좀 시원찮은 날에는
리피에가 막 다 막아내면서 이제 승점을 그래도 가져오는 그런 경기가 많았는데 지금 생떼띠엔에서는 그때보다도 더 잘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는 리피에 선수가 86년생이니까 이제 30줄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순발력이 있고 이제는 안정성까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키퍼 공개하셨고요. 자, 우리 다시 장현님의 네.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서 포백의 왼쪽 수비수요. 네.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데니 로즈냐, 제임스 밀러냐 고민하다가 데니 로즈로 갔습니다. 네. 네, 밀러 선수에게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제 생각에는 이 첼시가 패했던 그 토트넘전 저희 1부 때 보내드렸던 그 인상이 좀 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밀러 선수도 잘했습니다만 리버풀 팬 앞에서 밀러 선수를 제외할 수 있어요? 데니 로즈 선수가 굳이 오히려 고민하셨다가 제외하셨다고 네. 굳이 살을 붙여서 말씀해 그러니까 오히려 주셨는데 이제 올 시즌의 화두가 사실은 뭐 3백도 화두가 되고요. 특히 측면 윙백 자원의 공격력 또 활동량 이것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또 시즌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는 거의 뭐 과거에 이제 애슐리 콜이 완전히 떠오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데니 로즈는 엄청난 성장을 했고 네. 네, 애슐리 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확인시켜 줬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명 다 한꺼번에 공개해 주시죠. 짧게 한 명씩 왼쪽 수비 가실래요? 가죠. 왼쪽 수비 유벤투스의 알렉스 산드로 선수. 네. 유벤투스 팬들이 뭐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알렉산드로 선수는 공수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요. 역시 뭐 발재간 그리고 어떤 어시스트라든가 크로스에 관한 능력 전체적으로 또 태클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윙백 자리에서 사실 태클을 뛰어나게 하는 선수가 많을 것 같지만 또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알렉산드로 선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술 요소들을 고르게 아주 잘 갖춘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수비는요. 사실은 스토퍼로도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에는. 하지만 뭐 본래 위치는 또 오른쪽 수비수 역할을 많이 봤었던 아스필리쿠에타. 네, 첼시 선수가 함께 나왔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첼시 선수들이 네. 무더기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게 첼시가 잘했어요. 저도 네. 사실은 편견 없이 네, 뽑으려고 했는데 첼시 선수가 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뽑고 나니까. 네. 압도적 1위 팀이었으니까 뭐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네. 아스필쿠에타는 그래서 아스필쿠에타. 제 여기서는 포지션상 그냥 오른쪽 수비로 나왔습니다. 아스필쿠에타는 이견 없으시잖아요. 있으세요? 이견? 없어요. 없죠. 네. 좋아요. 저의 오른쪽 수비는 시디베 선수 아까 후보라서 미안하다는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디베 선수와 이 선수를 두고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니스의 지금 프랑스 리그 1위 팀인 니스의 히카르두 페레이라 선수. 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챔피언스 리그라는 대목까지 고려하면은 시디베 선수 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프랑스 리그 한정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디베 선수보다는 히카르두 페레이라 선수가 더 공헌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니스의 어떤 역동성과 공격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니스가 뭐 말씀드렸던 대로 모나코라든가 파리 생제르맹, 리옹 뭐 이런 팀들 다 제치고 지금 1등 아닙니까? 그 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 한 명을 꼽아라 하면은 이 선수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주 기민한 공격 능력과 또 공격에 있어서의 어떤 오른발을 활용한 직접 득점 능력, 어시스트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네. 것이 히카르두 페레이라 선수.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를 좀 유럽 그 라이트백 중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한 명씩. 한 명씩 했고. 네. 센터백도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았죠. 코시엘리 선수처럼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한 선수들. 또 오타멘디 선수도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만 저는 반다이크와 다비드 루이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역시 다비드 루이스는 뭐 거의 제일 다비드 루이스를 본 것 중에 제일 안정된 수비수로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반다이크는 저는 4명 중에 고르면 랭킹 1위를 반다이크로 전반기 활약만 봤을 때는요. 볼 정도로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수비수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지난 시간이었나요? 반다이크에 대한 장점은 뭐 많이 설명을 드렸죠. 네. 분명히 이제 빅클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반다이크 선수는요. 네. 자,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베스트 11 포백 수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현님이 뽑은 이 조금 중앙 수비가 의외일 겁니다. 유벤투스의 왜 BBC 라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레알 마드리드만 BBC가 있는 게 아니라 유벤투스가 BBC가 있죠. 네. 그 보누치, 마르잘리, 키엘리니. 그 수비 쪽에 이제 BBC가 있는 팀인데
이 선수들이 모두 아니고 로마의 토트넘으로부터 버려진 탕아 페데리코 파시오 선수. 네. 이 파시오 선수가 세비야 때 굉장히 잘했다가 토트넘으로 가서는 뭔가 불안의 아이콘처럼 전락하면서 토트넘에서 이제 내쳐졌어요. 거의 그래서 뭐 이제 출전 기회도 별로 많지 않아요. 로마에 왔는데 세리아에서는 전반기 거의 최고급의 수비를 펼쳐줬습니다. 페데리코 파시오 선수. 그러니까 토트넘에서는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드러났었고 상대적으로 로마에 와서는 비로소 세비야 시절과 같이 자신의 장점을 더 많이 보여줬던 그런 시즌 전반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 파트너가 또 조금 생소한 인물일 수가 있는데 아탈란타의 94년생 수비수 마티아 칼다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이름이 칼다라예요? 칼다라. C-A-L D-A-R-A. 칼다라. 이 선수가 이제 유벤투스 유니폼을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입게 될 겁니다. 이 선수가 이미 유벤투스가 이 선수를 점지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칼다라 그리고 유벤투스의 루가니, AC 밀란의 로마뇰리 이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과거에 뭐 바레시, 말디니, 네스타 등으로 이어져온 그 수비 라인을 이끌 그리고 지금의 유벤투스 또 BBC 이들의 이제 후계 역할을 할 선수들로 루간이라든가 로마놀리라든가 칼다라 선수가 지금 같이 꼽히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칼다라 선수가 그 다른 젊은 선수들보다도 폼만으로 봤을 때는 가장 뛰어났던 시즌 전반기를 보냈어요. 이 선수는 육각형 수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도 어느 정도 센터백 보는 선수로서는 스피드도 갖추고 있고 헤딩할 때의 낙하지점 포착 능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3백의 중앙 수비수를 설 때 볼을 직접 몰고 나오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 시즌에 득점포만 해도 3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 라리가 할 때 뭐 라모스, 피케, 고딘의 뭐 엄청난 득점력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칼다라 선수가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이미 득점력 부문에서도 수비수로서는 상당한 능력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전반기 물론 약간 여기에는 이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칼다라 선수가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한하게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칼다라 선수. 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그냥 칼다라 뭔가 공격적인 수비수일 것 같아요. 칼 달고 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칼 달아. 네, 칼 달아. 아, 칼을 달고 네. 뛴다. 네. 제가 이렇게 원투펀치를 오래 하면 아재 개그에 이렇게 중독이 돼요, 제가. 아, 네. 자, 두 분께서 뽑아주신 포백 라인 살펴봤고요. 자, 이제 중앙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네, 저는 4-3-3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 뭐 요즘에는 뭐 홀딩 미드필더 겸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많이 보는데 여기도 이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많이 지웠어요. 핸더슨을 넣었다가 캉테를 넣었다가 둘 중에서 지금 갈등하셨다는 거예요. 네. 핸더슨이냐, 캉테 캉테냐. 핸더슨, 캉테 핸더슨. 그래서 최종 선택은 캉테에다가 캉테. 네. 리버풀이 지워지고 네. 선택을 받는 건 첼시입니다. 정말 제가 손톱만큼은 기대는 했는데 이번에 이게 고민이 있었어요. 네. 특히 이거를 지금 제가 토트넘전 끝나고 정하다 보니까 네. 토트넘전 때 캉테가 약간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평균치를 봐보자. 19라운드까지 쭉 꾸준했던 활약을 봤을 때 핸더슨도 물론 꾸준했습니다만 그래도 첼시의 이 선두 질주에 있어서 이 캉테의 몫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그 점수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캉테 선수를 넣었고요. 네. 두 명을 또 말씀을 더 드리면 네. 여기도 사실은 워낙 좋은 활약을 한 미드필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렐라나도 있고 케빈 데브라이너도 있고 포그바도 있고 쿠티뉴도 있고 뭐 토트넘의 에릭센 뭐 델리알리도 이쪽에 네. 놓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선수들 뭐 엄청나게 많은데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차이를 둬서 점수를 네. 매겨봤더니 최종 선택은 일단 렐라나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리버풀이 하나 살았어요 지금. 네. 오 웬열? 렐라나는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 네. 봤을 때 가장 좋은 내용을 보인 팀 중에 하나가 전 리버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엔진을 돌리는 데 있어서 이 렐라나 선수는 올 시즌 정말 원래 사우스햄튼에서 이적할 때 제가 기대했던 그 렐라나의 장점을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 클롭 감독이 렐라나를 정말 잘 활용한 시즌이다. 그 렐라나가 또 그만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않았나.
네. 또 리버풀 이렇게 만드는데 제일 구심점 역할을 했다. 또 한 명의 선수가 사실은 이게 제일 경쟁이었어요. 네. 이거를 진짜 지웠다가 썼다가 포그바를 넣었다가 케빈 데브라이너를 넣었다가 뭐 심지어 델리알리까지 넣었다가 델리알리는 요즘에 임팩트가 네. 넘어가니까 그래도 19라운드까지 평균을 내보니 꾸준히 활약을 케빈 한 선수는 데브라이너가 네.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케빈 데브라이너를 넣었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은 되게 쉽게 뽑은 것 같은데요. 제가 엄청나게 고심을 해서 뽑은 거예요. 네. 그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장 의원님과는 좀 다른 이유에서 여러 리그들이 좀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세리에아가 주류고 이제 리그앙, 이제 프랑스 리그가 그 다음입니다만, 근데 어쨌든 저도 4명의 미드필더를 말씀드리면 원투펀치와 장 의원님이나 혹은 저의 입을 통해서 언급이 한 번씩은 됐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네. 모나코의 르마르 선수, 네. 네, 측면. 그리고 완전 측면 선수는 아니지만은 하다 보니까는 이 선수가 측면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리그 제니트의 줄리아노 선수. 줄리아노 선수 제가 저 시즌 초반에 왜 저 파워 랭킹 톱 10 이런 거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줄리아노 선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를 여기까지도 넣은 이유는 유로파 리그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에서 전체 유로파 리그에서 평점이 가장 높다고도 할 만한 선수이고 뭐 골수만으로 보더라도 아두리스 선수와 이제 동률로 지금 공동 1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제니트의 어떤 골도 골이지만은 동료들의 득점 기회를 뭔가 창조해내는 역할에 있어서 이 줄리아노 선수가 상당한 공헌을 전반기 내내 이제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래서 줄리아노 선수를 뭐 러시아 리그 플러스 유로파 리그까지의 존중을 더해서 줄리아노 선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던 선수 제2의 야야 뚜레라고 지금 불리는 아탈란타의 프랑크 케시에 네. 선수. 아까 칼가라 선수에 이어서 아탈란타 선수가 지금 2명이 등장을 했는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아탈란타가 매우 뛰어난 전반기 시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리그에서는 예를 들어 니스, 이탈리아 리그에서는 아탈란타, 이 팀들은 뭐 저 독일에서는 뭐 라이프치히나 이런 팀들도 선풍을 일으켰습니다만 아탈란타가 이탈리아에서는 저는 충분히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프랑크 케시에 선수를 여기다도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은 나폴리의 마렉 함식 선수입니다. 함식 지금 선수. 이과인은 떠났고 밀리크는 부상당했고 이런 상황에서 메르텐스와 더불어서 나폴리를 그래도 지탱했던 함식 선수였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리그를 다 포함해서 고르려니까 좀 고민이 좀 많았을 것 이거 고민 같습니다. 많았어요. 네. 자, 위쪽으로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위쪽은 이제 조금 좀 쉬웠어요. 뽑고 나니까 셀시 선수가 좀 많긴 합니다만 디에고 코스타와 아자르는 들어가야 됩니다. 첼시 둘 아스날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아스날 선수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산체스. 네, 이렇게 해서 3톱으로 아자르, 코스타, 산체스. 아자르 코스타 네. 산체스. 이견 없으시잖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11 됐는데 뭐 이렇게 해고 나오니까 되게 좀 쉽게 뽑은 느낌도 또 드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는 점을 그게 아니라는 지금 점. 어필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엄청나게 지웠다가 썼다가 네. 지웠다가 썼다가 네. 정말 고심 끝에 전반기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선정하셨다는 거 네. 어필하셨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한유님의 위쪽 한번 살펴볼까요? 제 위도 좀 쉬워요. 일단 시즌 24골을 넣은 선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회 합해서. 그 정도면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딘손 카바니 선수. 네. 그러니까 카바니 선수가 아직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정말 중요한 찬스에서 못 넣는 습관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쉬운 거 놓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 의원님 말씀대로 뭐 장 의원님 아까부터 19라운드 평균을 존중한다 뭐 이 얘기를 자주 하셨지만 전체적인 지금 시즌 전반기를 그냥 통틀어서 평균으로 볼 때 카바니 24골이면 이 중에 중요한 골들도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확률적으로.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카바니 선수가 못 넣는 장면들이 좀 부각되는 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평균으로 볼 때는 카바니 선수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투톱 파트너 한 명은 제가 역시 시즌 초반에 그 파워 랭킹 톱 10 할 때 들어갔던 선수예요. 안드레아 벨로티 선수 토리노에. 올 시즌 지금 이탈리아에서 아탈란타를 칭찬을 했지만은 토리노도 이제 그와 비견될 만큼 칭찬을 좀 받을 수가 있는 클럽인데 지금 토리노가 득점력이
유벤투스급이에요. 근데 이 토리노의 지금 정도 시즌 이맘때의 어떤 득점력이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토리노 클럽 역사에서 봤을 때 세리에아의 그 장구한 역사에서 한 시대를 가장 압도했던 클럽이 네.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은 역시 40년대의 그랜드 토리노 시대 수페르가의 비극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토리노 시대가 이제 막을 좀 내렸던 그런 어떤 비극이 있었습니다만 그 비극 이전의 토리노가 사실은 이탈리아 역사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압도적인 클럽이었는데 지금의 토리노가 그때 토리노 이후에 득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득점의 중심에는 바로 이 안드레아 벨로티 선수. 제가 스킬라치의 장점들을 잘 모아놓은 선수 같다고 예전에 말씀을 토토 스킬라치요? 그렇죠. 네. 스킬라치 선수 가장 좋았을 때 네. 지금 이탈리아 대표팀에도 5차례 출전해서 3골이나 넣었어요. 물론 상대가 뭐 꼭 강팀이었던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지금 골 기록을 아주 삽시간에 늘려가고 있고 지금 토리노에서는 정말 아주 위력적인 스트라이커로서 올 시즌을 현재 풍미하고 있는 93년생 벨로티 선수를 넣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뽑아주신 전반기 베스트 11 살펴봤는데요. 과연 장현님의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베스트 11 그리고 분데스리가 라리가 프리미어리그를 제외한 기타 유럽리그 베스트 11 두 팀이 맞짱을 떴을 때 과연 어떤 팀이 강할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원투펀치만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라리가 뭐 대 EPL 뭐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제가 뽑은 선수들 가운데는 93년생, 95년생, 96년생, 어려워. 91년생, 94년생, 93년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 좀 있는 선수는 리피의 골키퍼, 파시오, 함식, 카바니 뭐 요 정도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팀은 사실은 지금 전반기에 다 잘했던 선수들이기는 합니다만 EPL에서 지금 한창 뛰고 있는 저 거물급 선수들만큼의 아직 네임밸류도 아니거니와 그 정도의 또 검증을 거친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다. 네.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 선수들이 붙을 가능성은 빵 퍼센트라는 거. 원투펀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점입니다. 신하영 아나운서는 뭐 아쉬운 선수 있어요? 들어갔어야 되는데. 밀러 선수가 조금 제일 밀러 아쉬운 것 선수가 제일 같아요. 아쉬워요. 네. 잘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잘했죠. 네. 그래서 사과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제가 전에 그 리버풀 경기 스토크전 제가 분석할 때 밀너 선수가 리버풀 전체 역사에서도 지금 손꼽히는 윙백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데니 로즈가 밀너보다 살짝 위면 데니 로즈는 토트넘 역사에 정말 엄청나고 위대한 윙백이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뭐 해석이 그런 또 가능할까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네, 밀러 선수는 이미 이제 많은 전성기를 구가했잖아요. 데니 로즈가 이제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는 의미죠. 네, 미래를 위해서. 아니 저 리버풀 역사와 토트넘 역사 싸움을 한번 붙여보려고 제가 의도는 지극히 장현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내가 칠수 선수도 아니고 토트넘 선수를 뽑았는데 이렇게 광분들을 하시면 아니 그래도 참 본인이 뽑은 참. 선수인데 애착을 좀 갖고. 첼시 선수가 생각 많긴 뽑아놓으니까 많아요. 많긴 많네. 네. 5명이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일부러 뽑으려고 한 게 아닌데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5명이나 들어갔어요. 아니 자격이 있어요. 네. 아스날 한 명 주신 것에 감사해요 제가. 지금 맨체스터 시티 선수도 한 케빈 명, 데브라이네. 한 명밖에 없네요. 네. 첼시 선수가 좀 압도적으로 유나이티드 많긴 하네요. 선수는 없죠. 맨체스터 명도 유나이티드 없어요. 선수가 없네요. 하지만 뭐 후반기 또 베스트 11이 있으니까요. 네, 그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베스트 11 꼽아서 꼭 맞짱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